안녕하십니까, 후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휴전은 전쟁 끝이 아니다 입니다. 그럼 보시죠.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일종의 휴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봐야 됩니다. 참고로 휴전 또는 군사용어로 정전협정은 일시적인 휴전보다는 길지만 평화협정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즉,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소리지요. 예를 들어 소련이 쿠릴 열도를 침공 및 점령하고 병합까지 하고 10년이 지난 1956년에 소련과 일본이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두 국가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에서도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휴전협정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전 휴전협정이 있고요. 2026년 현재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란 사례로 돌아가서 이번 휴전으로는 1979년 11월 친호메이니 민병대가 국제법상 미국의 주권 영토로 간주되는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을 공격하고 점령하면서 시작된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리아 정보기관의 도움하에 1982년 대리 세력, 즉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란 이스라엘 관계만 아는 사람들은 놀라겠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든 상상이든 이란 내 반아랍 및 반순위 정서 때문에 유대국가, 즉 이스라엘 자신의 동맹국으로 이란이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오랫동안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기를 밀반입하고 정보 자료를 제공했으며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이라크를 침략자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란의 대리 세력, 특히 헤즈볼라가 골칫거리가 아닌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른바 페르시아 동맹국이라는 환상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성의 힘은 항상 그렇듯이 놀라울 정도로 커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란 호메이니 정권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 시절부터였습니다. 네타냐후가 총리가 된 후 시작된 양국 간 냉전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 과학자들을 암살하고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기반을 둔 분리주의 용병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 2025년 6월 미국까지 끌어들인 12일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상태를 공고히 했고 2016 이란전은 양국 간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가 선언하고 거의 항상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깨버린 여러 휴전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었지만 이스라엘이 2016 이란전 휴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한데요. 이 말은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서 휴전이 체결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휴전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란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언하고 있듯이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란은 휴전을 대가로 풀리게 될 이란의 동결 자산 중 50억 달러를 레바논 헤즈볼라의 저항 활동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2026년 올해 5월 26일부터 떠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테러 조직, 즉 헤즈볼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은 동결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선을 돌려 이란을 보면 이란이 오만에서 요르단에 이르는 여러 지역 국가들과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군사 자산을 해당 국가들이 은닉하고 있다는 허술한 핑곗거리로 GCC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들을 공격했는데, 실제로는 이란이 공격한 목표물 중 대부분이 미군이나 이스라엘군과는 무관한 민간 시설이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이란전에서 전쟁 1단계 이후 또는 개전 직후 중동 내 거의 모든 미군 기지는 철수하고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며, 미군 공격 중 대부분은 디에고 가르시아나 영국과 독일을 경유하는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란 해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집결시킨 미 해군 전력 대부분은 그저 보여주기용 소품으로 사용되었으며, 2016 이란전에서 실제로 항공모함 역할을 한 것은 텔아비브에 있는 벤 구리온 공항이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역시 전쟁 행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 두 국가는 중동 지역 석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룬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이란은 교전국,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회 통항권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을 뺀 UN 190개 회원국의 국기를 개양한 선박의 통행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해안은 오만의 주권 영토이므로 이란의 일방적인 봉쇄는 오만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행위입니다. 호메이니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후 이란은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신생 정권, 즉 호메이니 정권과 이전 정권 인사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넘는 군인, 외교관, 정치인, 관료, 학자, 과학자, 예술문학의 인사, 언론인, 기업인, 사회 저명 인사들이 처형되었고, 6천 명의 대학 교수와 교사를 포함해 5만 명 이상이 숙청되었습니다. 덕분에 정권 초반에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했고, 2026년에는 그 수가 거의 9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이른바 소수민족을 겨냥한 것으로 나카데에 있는 쿠르드 반체제 인사들을, 콤바드 카부스에서는 투르크멘 부족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호메이니의 초기 동맹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수천 명의 공산주의자, 인민 무자헤딘, 모사데크 지지자, 자유주의 이슬람 인사들이 처형당했습니다. 네 번째 전쟁은 유명한 이란 이라크 전쟁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은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라크에 기지를 건설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이끄는 준군사 조직을 양성함으로써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트럼프의 휴전은 이란의 전쟁들을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며, 이란이 호메이니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2025년 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란 정권이 수세에 몰렸을 때, 즉 전국적인 시위 물결이 점점 힘을 얻고 정권 일부 지지층마저 편을 바꿀 가능성을 고민하던 중요한 순간이 있었지만, 2016 이란전은 상황을 반전시켜 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이란을 바꾸는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항상 피해왔던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못해 시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변화의 과정이 늦춰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란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정권이 있는 한 이란은 다른 누구와도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휴전은 전쟁 끝이 아니다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